오늘은 토양 검정 결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농사 하신 분들은 뭐이 영상을 볼 필요 없으시고요. 이제 초보 농부들은 이걸 토양 검사를 해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셔서 SNS라든지 카페 같은 데 보면 이거 설명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양 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적정 범위가 밑에 나오죠. 적정 범위가 6.0에서 7.0이다. 6.0에서 7.0이다 하고 나오는데 저희는 5.4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양 산도가 지금 낮다고 봐야죠. 굉장히 토양 산도가 낮고, 유기물은 이제 많고, 그다음 유효인산이 300에서 550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인데 이것도 굉장히 적죠. 33은 거짓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짓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90%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리고 이제 칼륨도 좀 많은 편이고요. 적당한 편이고요. 칼슘 딱 턱걸이 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거짐 턱걸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기 전도도는 이제 적정선에 들어가 있죠. 적정선.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위에 그 짙은 색깔 이 짙은 색은 이렇게 이제 영양분이 많다는 얘기고, 중간에 약간 옅은색이 적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요 옅은 색에 이제 있어야 적정하고, 밑에 하얀색은 아예 이제 부족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옅은 색의 이 유기물 같은 경우는 짙은 색이니까 좀 많고요. 옅은 색으로 들어야 되는데, 칼리는 딱 옅은 색 윗점에 있고, 칼슘은 옅은 색 윗점에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약간 부족한 듯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도는 뭐 적정선입니다. 그래 이제 산도는 보통 7.0이 중성이죠. 7.0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토지는 7까지는 안 가고 보통 6.5가 많이 가죠. 그런데 이제 저희 체리 같은 경우에는 6이나 6.5, 요거 일본계 체리 같은 경우에는 6이나 6.5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서양계 체리들, 검붉은색 체리 있지 않습니까? 검붉은색 체리들은 7.0에 가깝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됐고, 이제 유효인산도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이 석회고토가 주요 성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석회가 칼슘이죠. 이제 석회고토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산도를 올리기 위해서 석회고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을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게 산도, 석회고토가 한 세트로 석회고토를 하게 되면 다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인산하고 석회고토를 내년에 6월에서 7월 정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줄 생각입니다. 해줄 생각이고요. 전기전도도는 전기가 이제 얼마만큼 통하느냐 정도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토양에 전기가 약간 통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철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씩은 있어야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너무 깨끗해도 이제 토양이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토양 지금 성분에 따라서 밑에 기술센터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처방전, 비료하고 퇴비 처방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밑에다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 의견도 이렇게 밑에 보면 담당자 의견도 있고요. 이제 비료 이렇게 처방해 놓은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기 이제 질소질 비료, 이제 비료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게 비료를 하든지 퇴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료 추천량은 658제곱미터당 몇 킬로니까 200평이거든요. 658제곱미터면 200평당 몇 킬로를 하느냐는 내용이고요.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비료하고 퇴비하고 같이 주면 안 되고, 비료를 할 경우에는 퇴비 하지를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비료 중에서도 질소, 인산, 칼리 세 가지가 있죠. 비료에는요. 질소질 성분에는 요소하고 요한이 있는데, 요소를 할 경우에는 22kg, 약 한 포대가 20kg니까 한 포대 좀 더 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한을 할 경우에는 두 포대를 더 하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인산 같은 경우에는 용성인비하고 용가리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양은 26kg 똑같이 26kg 해주면 되는데, 용성인비는 구용성입니다. 잘 안 녹는 성분입니다. 오래 가고요. 그렇지만 용가리는 좀 더 빨리 녹고 빨리 녹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용가리 같은 경우는 바짝물에 많이 하고 용성인비는 가수에 많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용성인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염화관리나 항산칼리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줘야 되겠죠. 염화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염류 직접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비가림이 안 돼 있으면 빗물이 쉽게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저희들은 비가림이 돼 있어서 그 비가림이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리, 저희가 한다고 하면 항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석회고토를 약 198kg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200kg잖아요. 2kg 부족한 200kg잖아요. 그럼 20kg면 10포대를 해라는 내용이겠죠. 석회고토 10포하고, 그러니까 저희 200평당 석회고토 10포하고 요소 1포, 용성인비 1포, 뭐 염화관리 1포 조금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라는 처방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료를 하지 않고 퇴비를 할 경우에, 이 퇴비를 할 경우에는 우분 퇴비로 할 경우에는 660kg를 해야 되고요. 돈분 퇴비 같은 경우는 145kg, 개분 퇴비 같은 경우는 112kg, 혼합 퇴비 같은 건 238kg 이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퇴비를, 이 혼합 퇴비를 포대 퇴비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나온 포대 퇴비를 나무 따라서 꽃눈이 많이 들어온 것들은 한 반포 정도 했고요. 나무 한 개당 주당 반포 정도 했고, 꽃눈이 안 들어온 것들은 아예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꽃눈이 적당히 들어온 것들은 조금 3분의 1포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 퇴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회고토도 했고, 그 다음에 질소하고 칼리 비료는 안 하고 용성인비, 인산이 부족하니까 용성인비를 했습니다. 용성인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용성인비에도 물론 칼리가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용성인비를 10월 달에 했고요. 용성인비를 10월 달에 했고, 석회고토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석회고토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용성인비를 10월 달에 했고, 석회고토는 11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혼합퇴비를 12월 달에, 포대퇴비 있지 않습니까? 농협 포대퇴비를 12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성인비, 이 혼합퇴비, 석회고토 이렇게 세 가지를 올해 이제 시비를 했습니다. 시비를 했고요. 요게 이제 이 좌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밑거름을 하라 했습니다. 밑거름으로. 이 웃거름으로 하지 말고 밑거름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밑거름이란 얘기는 이 비료를 하고, 퇴비는 비료를 하고, 땅 속으로, 땅 밑에다 이렇게 로타리를 해주라고, 로타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밑거름이라는 것은 땅 속에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다가 이제 뿌리면 안 되겠죠.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로타리에서 덮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웃거름하고 로타리를 안 해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보다는 더 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담당자 의견에는 체리를 앵두라고 하잖아요. 앵두 재배 시 추천한 비료량을 밑거름으로 전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에는 산도하고 인산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제 내년에는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초보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